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소리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24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위정교사 사건 선거 공판이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자, 내일 오후 2시부터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위기가 점차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시도 12월 12일 날 드디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잡혔죠. 그래서 그날 기각이 되면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기각을 하면은 조국은 그 순간에 바로 금배지가 떨어지고 대표직도 날아가고 바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도 지금 임박했죠. 검찰과 뇌물 사건 이 소환 일정을 조정 중이다. 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의조 좌파 진영의 세 사람이 곧 사법 처리를 받을 텐데, 자, 이 상황에서 전국이 좀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국당에서 이제 12명 누군가는 또 한 명이 비례대표직을 개성을 하죠. 선결을 하죠. 12명이 조국이 없는 조국당. 자, 이렇게 되니 정계 개편이 야권 내에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합 집산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이 전국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는 기회죠. 야당 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또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조국당 조국 또 문재인을 떠난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권 안의 결속이 중요한 시점인데, 자, 여기서 최근에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움직임, 여권 안에서는 또 명태균 씨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 또 하나 당원 게시판 문제도 있죠. 그래서 야권뿐이 아니고 야권 이제 사법 위기로 세 사람이 단죄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고, 여당도 당원 게시판이나 명태균 논란으로 바람 잘라놓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한 사람 사법 위기를 맞았고 정치적 실각, 정치적 손절 기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워낙 지금 문의조와 관련된 사건들, 뉴스들이 쏟아지고 또 명태균 당원 게시판 이런 것들이 지면을 뒤덮으니까 지금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준석 리스크가 지금 잠재적으로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표규의 어떤 갈라치기 또는 폭로전 이것을 서서히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의 위법 사실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준석은 사법 위기를 다시 맞고 있고, 그 전에 성접대 논란으로 사법 위기를 맞았다가 얼마 전에 최종 무고죄가 무혐의 처리가 되면서 일단 잠복을 했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이 사법 위기, 이 공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안이 좀 발견되는 흔적도 있고, 또 돈과 관련된 의혹들도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준석이 본인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고 또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는 저도 여러 현역 의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이준석은 이제 정말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 여의도 정가에서 이렇게 불신이 쌓이면은 다음에 재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폭로전, 또 갈라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얼마 전에 사실 총선 전에 정치적 생명이 끝날 줄 알았죠. 끝날 줄 알았는데 무슨 당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기도 가가지고 이래저래 국회에 들어왔는데 또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이 와중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는데, 왜 제가 이준석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준석은 22대 총선에 처음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항상
이 분쟁의 소재를 안고 있었습니다. 본 여건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정한, 언젠가는 이 불안정한 이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잠재적 위험 인물이, 사실상 빠르게 사법 처리를 받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전국이 혼란한 와중에 여러 가지 뉴스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립 상태로 가고 있는데, 사법적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정치적으로 고립 상태로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 전에 불거졌던 뭐 성접대 의혹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됐다. 이준석과 명태균 씨가 그때 뭐 홍매화를 같이 심는 장면들 이런 것도 있었고, 명태균 씨는 저와 한번 만났을 때도 이준석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친분을 상당히 과시를 했죠.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같은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준석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인데, 이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전담팀을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이준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에서 명태균 수사팀인데, 여기서 이준석을 금명간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검찰에 지금 불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뭐냐 하면은 그때 본인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자기는 당 대표였지만 그때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겼고, 윤상현 위원장이 다 알아서 해서 당 대표인 자신을 몰랐다. 이렇게 선긋기를 했죠. 당 대표면서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녹음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영선 뭐 경선 때 고생했으니까는 김영선에게 주라고 했다, 공천 주라고 했다, 뭐 그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날 12시 조금 넘어서 0시 조금 넘어서 한밤중에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문자를 보낸 게 공개가 됐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선이 전략공천이 아니고 경선이라 알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간을 보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공천에 관여한 그런 흔적이 드러나서 그 전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검찰이 이준석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준석이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지역 언론사의 지역 언론사가 주최하는 강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지역 언론사 대표가 바로 명태균 씨 쪽에, 명태균 씨가 있던 미래한국연구소 그쪽에 2억 원을 송금을 합니다. 2억 원을 송금을 하는데, 뭐 1억 7천만 원은 자기들끼리 빌려줬다고 하고, 그 중에 3천만 원의 명목이 뭐냐 하면은, 그때 이준석이 안동까지 와서 강연을 한 강연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 강연료 3천만 원을 썼다. 그런데 왜 이 강연료를 이준석이 왔는데 이준석에게 주지 않고 명태균 쪽에 줬을까, 이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줄 돈을 경북에 있는 이 언론사에서 강연료 명목으로 우회해서 준 거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3천만 원을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줘야 되는가? 그때 나경원 의원이 한번 주장을 한 적이 있죠. 나경원, 주호영,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이 당대표 경선을 했을 때, 처음에 이준석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거의 안 나왔는데, 아예 대상에 포함도 안 됐는데, 지지율 조사에 경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명태균 씨가 나서서 이렇게 여론에 대해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죠. 이 여론을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주고 퍼뜨리는 바람에 이준석이 그때부터 유력한 대표 주자로 올랐었다,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었죠. 자,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강혜경 씨, 지금 명태균과 돌아서서 막 폭로를 하고 있는 강혜경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명태균이 이준석을 위해서 7차례 내지 8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천만 원을 이준석이 강연을 했는데 이준석에게 주지 않고 이 돈이 명태균 씨 쪽에 간 거라면은 그것은 결국은 명태균 씨에게 대가를 지불한 게 되는 거죠. 이준석이. 자,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이 사안도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고 곧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사법위기를 벗어나려고 이준석이 여러 가지 또 꼼수를 쓰는 바람에 정치권 안에서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고립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본인에게 이 사법위기가 들어서고 또 의혹이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여서 폭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폭로전을 시작을 하는데 완전히 구태정치, 과거에 했던 그런 지금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과거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성접대 의혹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을 때 자기에게 우호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계속 자기 그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했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여론을 막 조성하는데 라디오의 힘을 빌렸는데 지금도 계속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CBS, 김현정 프로 이런 데서는 이준석이 얼음에 처할 때마다 스피커, 마이크를 빌려주는 그런 라디오 방송국이죠. CBS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개구리 본능이 있다. 그러면서 이준석 본인과 김종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걸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는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하자고 하면 말을 듣는다. 이 이야기는 왜 하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기가 당 대표면서도 김영선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녹음 파일이 서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게 드러나 버렸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있던 날 심야에 전날 심야에 그게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면은 청개구리처럼 안 듣기 때문에 정반대로 안 듣기 때문에 명태균 씨 말은 잘 들으니까 명태균 씨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 물어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명태균에 보낸 문자가 발각된 것을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청개구리 본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방식을 택했다 하면서 본인은 또 빠져나가려고 발뺌을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교묘하게 그 다음부터도 말을 바꾸고 본인은 책임은 회피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협박을 합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당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너에 몰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 이것을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건드려서 간만 보이게 하고 간만 보이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큰 거를 폭로할 수 있다. 이렇게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이 라디오에 또 출연해서 그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2명의 기초단체장 공천에 관여를 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2명이 누군가 막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날 라디오에 나가서 한쪽은 포항시장 이야기고 한쪽은 강서구청장 이야기다. 이렇게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 그때 이제 공천에서 배제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재심을 해서 공천이 받아서 지금 포항시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이야기.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2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라디오에서
이것도 CBS 김현정입니다. 이준석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마이크를 빌려주는. 거기서 또 김현정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포항시장 강수구청장 외에 또 다른 공천 개입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준석이 NCND다. 긍정도 부정도 않겠다. 이렇게 또 뭔가 있는 것처럼 연막을 치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김현정이 검찰의 다른 코스의 공천 사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사례에 대해서 추가로 그 진술을 할 생각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로 짜고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러니 이준석이 하는 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여차하면은 검찰에 불수도 있다. 그런데 그 불수가 있지만 검찰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연막을 막 치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수사를 하면은, 이준석이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걸 다 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태균 씨하고 똑같은 수법입니다. 명태균도 그때 검찰이 나를 수사를 하면은 일주일 만에 탄핵될 거라고 했던 거예요. 한 달 만에 탄핵될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이준석도 똑같이 명태균처럼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 협박을 하죠. 본인이 지금 코너에 몰리니 이런 행태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 라이브 송크건의 정치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때는 철천지 원수같이 그 대립을 했던 그 장해찬 씨와 또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한통속이 돼서 당원 게시판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준석이 뛰어들어서 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갈라치기에 그 참전을 하는, 어떻게 하든 본인이 위기에 처하니까 이것을 또 벗어나려고 마치 이재명과 비슷한 수법이죠.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급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또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앞으로 이준석과 같이 일을 하거나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점차 고립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여의도 정치에 어찌어찌 들어갔지만은, 제도권 정치에 들어갔지만은 점차 고립이 되는, 본인의 사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느라고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문의조 심판이 마무리가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탄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계파 간의 친윤 친한 갈등,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집권 세력 간의 계파 갈등, 거기에 비하면 크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된 상황이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것은 중간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이게 큰 변수는 되지 않고, 문의조 심판 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불안정 요소였던 이준석 리스크도 지금 차츰 제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